안녕하세요, 김승엽입니다. 오늘 강좌는 간단한 표준 입력 예제를 만들어서 표준 입력 스트림인 스탠다드 인과 스탠다드 인에 선언된 플레이스홀더라는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강좌에서 설명할 내용은 일반 그 법령적인 컴파일러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2022에 포함된 C 컴파일러에 종속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블로그도 안 하고 설명도 잘 하지 않는데 우리가 뭐 흔히 비주얼 스튜디오 2022를 많이 사용하니까 거기 컴파일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소스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소스를 GCC 계열, 그러니까 리눅스나 유닉스에 동작하는 그 오픈 컴파일러들 있죠. 그 GCC 계열에서 컴파일하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문제는 그죠? 그러니까 GCC 계열의 컴파일러에서 이와 동일하게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강좌를 만들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강좌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 제가 적었거든요. 사실 스탠다드 인이라고 불리는 표준 입력 스트림이죠. 이 입력 스트림이 예전과 지금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언급을 안 하고 그냥 글로만 적어놓고 넘어갔었는데 벌써 몇 년 지났죠. 지난 동안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21 쓰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C 컴파일러를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글을 남겨놨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제 파일 구조체, 그러니까 보통 표준 입출력을 파일 구조체로 지금 구성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건 뭐 유닉스 계열 만들어질 때부터 유닉스라는 OS가 만들어질 때부터 유닉스라는 OS가 외부 장비, 그러니까 장치와 입출력하는, 장치와 통신하는 모든 내용을 파일 스트림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외부 장치랑 통신하는 거 보면 전부 다 파일 입출력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기술적으로 연동되다 보니까 표준 입출력이라는 것 자체가 모니터로 정보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그 키보드에서 입력 받는데 이것도 어차피 외부 장치랑 통신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 스탠다드 인풋, 스탠다드 아웃풋 표준 입출력 자체가 파일 스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2013까지는 파일 구조체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IO 버퍼라고 불리는 파일 구조체가 이렇게 선언되어 있었고요. 여기 이제 그래서 파일 구조체처럼 이렇게 어, 표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내부적으로 스탠다드, 그러니까 표준 입력 버퍼죠. 표준 입력 버퍼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실제로 다 확인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그냥 막 썼지만 그냥 프린트F, 스캔F 뭐 이런 거 이용해서 그냥 계속 그냥 사용만 했지만 조금 더 레벨이 높으신 분들은 표준 입력 버퍼에 어떤 정보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적혀 있던 값들을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7, 그러니까 제가 15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2017에서 파일 구조체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확인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플레이스홀더라는 항목으로 이게 숨겼어요. 이게 요즘 그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이제 OS 좀 종속적인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OS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의 구조를 외부에 공개를 하게 되면 그게 다 공격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플레이스홀더라는 개념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써야 될 정보들을 외부 일반 개발자들이 눈으로 보면 자꾸 쓰고 싶어 하고 자꾸 건드리니까 아예 어떤 정보인지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감춰 놓고 이제 너희는 그냥 이 파일 구조체만 써라. 이 내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함수로 다 제공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파일 구조체면 F6나 F10이나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리와인드, 뭐 플러시 이런 계열들 함수 다 제공되니까 그 함수를 쓰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파일 구조체 내부에 있는 직접 멤버들을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제가 발 수 있으니까 쓰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플레이스 홀더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함수 쓰는 게 좋죠. 그래서 그냥 쓰면 되는데 조금 더 등급 있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수 소스만 할 수 있는데 한계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못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아는 개발자들이면 이 플레이스홀더라고 돼 있더라도 이 플레이스홀더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고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죠. 근데 뭐 초보자들은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를 테니까 제가 조금 그 힌트도 드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있는지 요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여기서 제가 이 내용은 여기서 끝나요. 왜냐하면 이 값을 스탠다드 처음에 시작할 때 스탠다드 인에다가 플레이스홀더 값을 확인해 보면 널이 들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그때는 제가 잠깐 이거 적을 때는 테스트 해보고 안 되네. 뭔가 숨겨놨구나 하고 말았는데 요 글을 적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값이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값이 생겨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추적을 그때는 안 하고 끝냈었는데 적장 말은 안 하고 끝냈었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해서 몇 가지 이제 추적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요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알아도 뭔가 할 때 좀 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나중에 저거는 제가 이걸 제가 링크 해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요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플레이스 홀더의 값이 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표준 입력 함수로 호출하기 전에 널인 거고요. 뭐 get이나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get이나 getCharacter나 getDes나 scanf 같은 표준 입력 함수들 있죠. 표준 입력 함수를 호출한 직후에 보시면 이 플레이스홀더가 널이 아니라 이제 값이 배정이 됩니다. 즉 처음에 시작했을 땐 널로 값을 가지고 있지만 표준 입력 함수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게 되면 관련 함수들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게 되면 플레이스홀더의 값이 배정이 되고요. 이 주소가 지금 이전에 사용했던 정보는 없고요. 물론 백으로 돌리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봤을 땐 현재 남아있는 표준 입력 버퍼에 남아있는 문자를 시작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표준 입력 버퍼가 있고 거기 어떤 입력된 문자열이 들어있을 때 그 입력된 문자열의 시작 주소 있죠. 시작 주소가 이 플레이스홀더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레이스홀더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보이드 포인터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 어떻게 접근해? 라고 하는데 사실 접근은 간단합니다. 보이드 포인터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형변한 연산자를 쓸 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잠깐 보시면 이렇게 캐릭터 포인터로 형변환을 쓰시면 이 플레이스홀더를 문자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하고요. 스캔F 가지고 문자를 입력받은 다음에 바로 이 플레이스홀더에 이제 주소가 있을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if 문구라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더 좋긴 한데 스캔F 썼으면 100% 있거든요. 굳이 그 if문을 저는 안 쓴 겁니다. 하고 캐릭터 포인터로 형변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찍어봤어요.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면서 이걸 출력을 해봤더니 그죠? 이 p버퍼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를 이렇게 뒤로 주소를 이동하면서 찍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10 이렇게 나와요. 이게 표준 입력에서는 백슬래시 n은 10으로 체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ASCII 코드 값이 10번입니다. 백슬래시 r이 13이거든요. 그래서 콘솔에서는 13번이 들어오고 그 표준 입력에서는 10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것 때문에 헷갈리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 입력에서는 백슬래시 n이 10을 의미하기 때문에 10 두 번 들어있다라는 건 표준 입력표에 지금 두 개의 10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아 있다는 거죠. 즉 뭐냐면 이 scanf 함수가 값을 이제 입력하고 나서 엔터 칠 때까지 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뭐 팁스웨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쳤으면 스캐너프 함수는 이 STL 배열에 그 입력된 문자를 넣어주는데 백슬래시 n까지 넣어주지 않아요.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표준 입력 버퍼에는 백슬래시 n을 그대로 남겨두고 이 스캐너프가 뭐만 꺼내가냐면 팁스웨어라고 자기가 이제 내가 입력한 문자를 있죠. 백슬래시 n 전에 있는 그 전에 있는 문자열만 복사해서 STL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남아 있는 거 뭐냐면 요 맨 뒤에는 표준 입력 시스템이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입력이 어디까지인지 구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무조건 안전을 위해서 맨 끝에 백슬래시 하나 넣어 놓은 거고요. 이건 체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내부적으로 쓰는 함수들 있죠. 뭐 scanf나 아니면 getString이나 getCharacter나 이런 함수들은 저 마지막에 있는 백슬래시에는 없는 걸로 봐요. 없다고 판단하게 나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표준 입력 버퍼에 사용 가능한 문자가 지금 두 개가 아니고 한 개인 거죠. 마지막에 들어있는 10번 저 값은 백슬래시 값은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쓰기 위한 값이니까 없는 걸로 간주하고요. 앞에 있는 10은 그 스캔F가 입력하고 남은 그 백슬래시 n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하나 남아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표준 입력 버퍼를 표준 입력 함수만 가지고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함수를 쓰고 나서 실제 표준 입력이 어떤 값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길이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설명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해서 사실 이제 이렇게 확 다 열어놓고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렇게 작업하면 공부하시는 분들도 더 인정하기 좋고 더 이해하기도 좋죠.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사실 무리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좀 더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돼. 그래서 나중에 이게 요십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다 드러내놓지 못하고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서 문자가 남아있으니 뭐 그걸 뭐 게시H를 하나 더 빼야 된다 빼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둘러 설명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딱 이해하고 하면 스캔F로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끝에 백슬래시 n이 남아있어서 다음번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백슬래시 n이 적용이 바로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입력받고 나서 문자를 입력받는 함수 뭐 get이나 getH 하면 그냥 막 넘어가 버리잖아요. 왜 넘어가냐면 get이나 getHL 같은 함수 표준 그 문자 하나를 받는 입력 함수인 경우에는 표준 입력 버퍼에 어떤 문자가 쓸 수 있는 문자가 남아 있으면 그냥 꺼내버리거든요. 사용자한테 입력을 안 받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문자를 입력하고 나면 그죠? 문자를 입력하고 나면 요 뒤에 백슬래시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get이나 getHL 쓰면 바로 이거 꺼내서 써버립니다. 그거 써버리니까 당연히 나는 뭔가 입력하려고 getHL이나 get 함수를 써놨는데 그냥 입력 안 받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확인하려고 나는 그래서 이거는 요 코드 먼저 설명을 좀 하면 얘는 지금 우리가 요건 아까 제가 그 오류 사항에 대해서 잠깐 추가로 설명한 내용이고요. 사실 사용자가 지금 이거는 팁스웨어라는 캐릭터를 다 읽은 뒤에 읽은 것이니까 10두 번, 그러니까 백슬래시는 두 번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실제로 다른 문자들이 남아있는 경우죠. getH하고 getHR은 한 개만 읽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표준 입력이라는 것 자체가 사용자가 많이 입력하고 엔터를 쳐도 결국 getH나 get 쓰면 한 개만 싹 꺼내잖아요. 한 개만 꺼내면 나머지 문자들이 표준 입력 버퍼에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 내용부터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자가 어떻게 입력하든 간에 나는 getChar이라는 함수 써서 문자 한 개만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용자가 팁스웨어라고 입력을 했으면 8자가 입력됐는데 8자 중에서 T 하나만 꺼내오고 뒤에 있는 문자들은 계속 표준 입력 버퍼에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걸 확인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코드를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플레이스홀더에다가 한 개 문자만 입력 받은 후에 P 버퍼에다가 값을 쭉 이렇게 다 받고 그죠? 시작 주소를 받은 다음에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 %d와 %c로 출력했어요. %d는 현재 문자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을 찍으려고 한 거고요. %c는 해당 뭐죠? 문자를 그냥 출력하는데 엔터키 같은 경우는 줄바꿈이 일어나지 뭐 문자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버퍼가 그 표준 입력의 현재 문자가 10이면 뭐예요? 그렇죠. 백슬래시 n 줄바꿈 문자인 경우에는 경우 아닌 경우에는 아스키 코드 값과 아스키 문자를 그대로 출력하게 하고 만약에 줄바꿈 문자면 라인 피드라고 그냥 출력되게끔 이렇게 하면서 반복문을 구성했어요. 왜냐면 엔터가 두 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요거 출력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팁스웨어를 입력하고 팁스웨어라고 입력하고 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T자를 꺼내 가겠죠. 메뉴에 있는 얘가 T자를 꺼내 가겠죠. 그 T자는 안 나옵니다. 그 T자는 빠져나갔고 뒤에부터 남았겠죠. T자는 이미 빠져나갔고 그죠? 나머지 요거만 남았을 테니까 찍힌 거 보면 IPSWARE까지 나왔죠. 그리고 뒤에 백슬래시는 두 번 있으니까 두 번 이렇게 출력된 건데 요건 사실상 없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자의 개수는 좀 이렇게 7개, 8개까지 나오겠죠. 8개까지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더 진행하기 전에 만약에 이걸 이제 제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려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는 사실 여기 지금 입력 방지가 저는 제가 적은 거리니까 상관없이 이제 복사가 돼요. 가져갈 수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이렇게 다시 뭐 초보자들은 치는 게 맞아요. 초보자 완전 초보자라면 무조건 치셔야죠. 왜냐면 이걸 쳐봐야지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어느 정도 등급되거나 아니면 나는 조금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제 블로그에 보시면 이 데볼루션이라고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C 컴파일 할 수 있는 데볼루션인데 근데 이 컴파일러가 GCC로 돼 있어요. 그래서 GCC 계열이라서 지금 이 예제는 데볼루션이랑 컴파일하면 에러 납니다. 그것도 보여드리고 제가 소스를 가져오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지금 요 프로그램이고요. 요 프로그램인데 내가 여기 지금 이 페이지 있죠. 우리가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요 스탠다드 인가 플러스 홀더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 요거에 대해서 URL 복사 있죠. 요거 복사를 누르시고요. 복사를 누르시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여기 클립보드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땅 클릭하시면 현재 제가 클립보드에 복사했던 요 내용이 그죠? 요 URL이 여기 표시가 되고요. 이 URL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소스만 이렇게 가져다 보여줘요. 그죠? 그럼 내가 이걸 전체를 복사해서요. 복사할게요. 복사한 다음에 이거 탔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건 다 주석 처리하고요. 이렇게 주석 처리했습니다. 요 소스만 요 소스가 이제 GCC에서 잘 동작하는지 GCC에서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프로그램이 GCC 컴파일러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접속되어 있는 상태니까 빌드 하시면 지금 보면 에러가 납니다. 여기 보면 다 에러 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메인 함수에 스캔F도 에러 뜨긴 하는데 여기 보면 요 플레이스 홀더 자체가 얘가 몰라요. GCC 계열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러 뜹니다. 에러 뜨니까 이렇게 여기 데볼루션 자체에서 지금 실행을 못 해봐요. 근데 이제 뭐 일단 이렇게 복사해 왔으면 뭔 가능하겠어요. 제가 다시 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뭐야?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되죠.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가져가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빌드 해볼게요. 예, 빌드 잘 되죠. 그러니까 비주얼 C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탠다드 인이 사실 그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여기에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F12를 딱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플레이스 홀더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지금 보이는 요 키워드는 사실 디파인 되어 있는 값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우스로 커서를 이렇게 탁 클릭하시거나 키보드로 캐럿을 여기 옮긴 다음에 F12를 이렇게 누르시면 해당 정의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CRT 관련된 디파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게 원래 값인데 012 값이 표준 입력, 표준 출력, 표준 에러 이렇게 세 가지 값인데 요 값을 디파인 해 놓은 값이고 사실 얘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파일 포인터를 이렇게 정의된 값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파일 포인터 가 보면 이렇게 이제 플레이스 홀더만 딱 이렇게 되어 있는 항목으로 구조체가 선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면 이제 내부적인 거 볼 수 없구나. 여기 위아래를 보면 없죠. 볼 수 없구나라고 이제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용해서 플레이스 홀더 값을 보이드 포인트 됐으니까 못 쓰는 거 아니냐라도 내가 알고 있으면 써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현재 입력되어서 남아있는 표준 버퍼에 남아있는 그 문자열의 시작 주소 값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포인트를 바꾸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행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행해서 만약에 제가 팁스웨어라고 쳤잖아요. 치고 이제 엔터를 치면 그 스캔F가 팁스웨어까지 꺼내가고 엔터를 남거든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10 두 개 나옵니다. 두 개가 남는 게 이제 백슬래시 백슬래시는 두 개 남는데 마지막 백슬래시에는 시스템 내부적으로 쓰는 거니까 우리가 쓸 게 아니라고 이제 입력된 값이 아닙니다. 원래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백슬래시 n 하나가 지금 표준 입력 버퍼에 남아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 다음 예제는 그죠? 아까 그 라인 피드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왜 이러지? 자 복사해서요 가져가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진행을 위해서 빨리 진행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이거 다 치시는 게 좋고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쳐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코드가 눈에 익고 익숙해집니다. 그냥 저처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계속 하시면 당연히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직접 입력하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까 어떤 거냐면 지금은 스캔F를 쓰지 않고 get 캐릭터 한번 써가지고 사용자가 몇 자를 입력했던 간에 한 개만 문자 꺼내오고 나머지 표준 입력 버퍼에 어떤 정보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거 실행을 해보면요. 아까처럼 팁스요라고 이렇게 쳐도 지금은 우리가 스캔F에서 %s로 다 읽어오는 게 아니라 get 캐릭터로 읽어오니까 단 한 개의 문자만 읽어오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표준 입력 버퍼에 남아있으니까 그대로 다 출력될 겁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T자만 꺼내왔으니까 나머지는 다 있겠죠. 그래서 I, P, S, W, A, R, E 이렇게 다 남아있고요. 뒤에 라인 피드 이거는 제가 백슬래시에는 문자가 없다고 했죠. 그냥 줄 바꾸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제어 문자니까. 그래서 10이라는 값이 나왔을 때는 그냥 라인 피드라고 출력하도록 했으니까 라인 피드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팁스웨어가 8자인데 T가 빠져나갔으니까 총 7개의 문자가 확인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백슬래시까지 해서 총 8개의 문자가 표준 입력 버퍼에 남아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내가 어떤 작업을 했을 때 막연히 어떤 값이 있겠지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플레이스 홀더를 이용해서 실제로 표준 입력 버퍼에 어떤 값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표준 입력에서 여러 가지 예외 사항을 처리하거나 어떤 추가적인 확인 작업을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까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실습을 했으니까 직접 손으로 실습하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표준 입력 버퍼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얘가 몇 자가 입력되는 거는 표준 입력 버퍼는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랭스 제가 아까 랭스 코드가 있었나요? 아, 그쵸. 여기에 랭스하는 코드, 아까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네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 드리면, 그러니까 표준 입력 버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걔는. 있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다시 get 캐릭터를 하나씩 꺼내면서 몇 개 있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 get 캐릭터를 호출했다는 뜻은 뭐예요? 이미 표준 입력 버퍼에서 꺼내왔으니까 그걸 배열에 또 저장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8개 입력은 자기는 알죠. 아는데, 이게 7개 남아있다는 걸, 그러니까 백슬래시까지 8개 남아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적으로 봤을 땐 사용자가 몇 개 입력할지 모르니까, 그죠? 상수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용자 입력하기 나면 팁스로 입력할 수도 있지만 팁스라고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개수가 바뀌는데 그 몇 개인지 확인하려면 그 표준 입력 범퍼에 몇 개나 남아있는지 값을 또 얻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형태로 한다면 get 캐릭터로 다 꺼내야 돼요. 꺼내면 몇 개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미 꺼내버리게 되면 표준 입력 버퍼에는 없죠. get 캐릭터로 꺼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꺼낸 것들을 다시 쓰기 위해서 배열 변수를 선언하고 꺼낼 때마다 거기 저장한 다음에 확인하고 막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싫고 그냥 표준 입력 버퍼에 그대로 두고 그게 몇 개나 남아 있는지 표준 입력 버퍼에 내가 쓸 수 있는 문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거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코드만 조금 더 넣으면 되죠. 왜냐면 이 아까 그 위 코드에서 카운팅하는 그죠? 그 다음 문자로 이동하는 요 변수 하나 추가해서요. 왜냐면 시작 위치가 있으면 시작 위치와 이제 이동 위치가 있으면 그 둘을 빼면 거리가 되거든요. 몇 개가 남아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는 그냥 출력할 때 만약 팁스라고 치면요. 4개의 문자가 있고 5개구나. 여기 아마 팁스 T I P S 뭐 널 문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내가 시작 주소가 여기이고 그죠? 이렇게 그냥 계속 이동해 버리면 그냥 주소는 이동하는 거죠. 몇 개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럼 카운트 변수를 하나 따로 둬야 돼요. 그래서 카운트 변수를 둬서 문자가 몇 개 남았는지 카운팅 할 수도 있지만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여기 시작 주소를 얘를 옮기지 않고 그냥 두는 겁니다. p버퍼는 자기 위치를 그대로 아니구나. p버퍼를 이제 옮길 거고요. 지금 제가 반대로 놨네요. 스타트 포스를 따로 백업을 합니다. 이 위치를 얘가 이제 스타트죠. 스타트 위치를 백업을 해둡니다. 백업을 해두고 P는 옮길 거예요. P버퍼는 이렇게 옮길 거예요. 기존 소스 유지하려고 제가 이렇게 한다고요. 이거 옮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옮겨서 얘가 널 문자에 끝난다면 P버퍼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 가겠죠. 여기 얘가 이제 결국 이동해서 여기까지 갈 겁니다. 자, 그러면 P버퍼가 이제 그 널 문자로 빠져나올 때면 P버퍼가 나올 때면 여기 위치에 지금 P버퍼가 이동해 있겠죠. 만약 여기를 만약 주소가 100번지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101번지겠죠. 여기가 102번지입니다. 여기가 103번지예요. 그 마지막은 104번지겠죠. 그러면 P버퍼가 104번지에서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104번지 빼기 그죠? 빼기
그 다음에 여기 첫 주소가 100번지죠? 그럼 뭐예요? 그럼 4 나옵니다. 즉 시작 주소를 고정하고 그 다른 주소 하나를 꺼내서 걔가 이동을 하게 만들면, 카운팅을 하게 만들면 끝에 갔을 때 두 주소를 빼면 실제로 들어있는 문자 개수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백슬래시 n을 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그 플레이스 홀드에는 백슬래시 n이 끝에 2번 들어있죠. 근데 끝에 그 백슬래시 n은 우리가 쓰는 정보가 아니랬죠.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빼주려고 마이너스 1을 한 거예요. 이걸 빼는 게 아니고요. 이걸 빼는 게 아니라 지금은 표준 입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 입력의 맨 끝에 들어있는 표준 입력 시스템이 쓰려고 넣어둔 그 백슬래시는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빼려고 마이너스 1을 넣은 겁니다. 그건 우리가 넣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바로 직전 예제에서는 피버퍼를 직접 이동을 했기 때문에 몇 개 들어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카운트 변수 같은 걸 써야 되는데, 그렇게 카운트 변수를 쓰면 피버퍼 플러스 플러스도 있고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도 있고 의미 없이 두 번 그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가 돌잖아요. 그래서 피버퍼에 주소를 백업을 해두고 나중에 다 돌고 나서 피버퍼랑 그 시작 위치랑 서로 빼가지고 카운팅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방법을 쓰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카운트 쓰는 건 쓰지 않고 카운트 변수는 생략하고 이렇게 바로 간 겁니다. 보통은 제가 시작 위치를 백업하지 않고 피버퍼를 그냥 두고 이 포스를 만들어서 돌리는데, 이 소스가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바꾸려고 제가 반대로 써서 아까 설명이 잠깐 제가 헷갈렸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카운팅을 할 수 있죠. 몇 개인지. 이것도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소스도 여기 그 다음 거에 여기 있네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네요. 자, 여기다가 아이고, 제가 자꾸 키를 잘못 누르네. 왜 이러지?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가져가서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몇 자 잘 나오는지. 제가 팁스라고 하면 이걸 짧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썼을 때 4개가 남았다고 나오죠. T는 빼갖고 IPS만 남았고 라인 피드,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 가능한 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그렇죠? 4개 4개만 이렇게 됩니다. 그 4라고 잘 나오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이 루틴은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여기 출력하는 루틴을 우리가 검사하려고 출력하는 루틴을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 여기다 그냥 스타트 포스만 빼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 밑에 나오지만 그냥 내가 단순히 프로그램 하다가 출력하지 않고 그냥 카운팅만 하고 싶다면 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죠. 그죠? 요거 가져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여기서도 가져갈 수 있으니 여기서 가져갈게요. 이거 뭐 출력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 입력된 버퍼의 개수의 카운팅만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어차피 플레이스홀더 얻어가지고 첫 주소 백업하고 출력은 안 하고 그냥 플러스 플러스만 하면서 돌고 나서 카운팅 할 수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실행을 했을 때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난 궁금하지 않고 얼마나 쓸 수 있는지만 확인하고 싶다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코드가 더 줄었죠. 그 출력하는 코드만 다 제거한 겁니다. 근데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연산 코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입력 버퍼에 얼마나 많은 문자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려면 시작 주소부터 카운팅해서 마지막까지 널 문자까지 이동하고 그걸 다시 빼서 그 개수를 카운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표준 입력 시스템은 당연히 몇 개가 입력된지 자기가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걸 표준 입력 버퍼를 유지하려면 이걸 카운팅한 값을 갖고 있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불편해지겠죠. 당연히 갖고 있을 겁니다. 뭐 어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애초에 제가 설명을 할 때 요렇게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카운트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카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버퍼 사이즈는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있었고 요 놈이 지금 아까 플레이스홀더 값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플레이스홀더 앞뒤로 뭐가 있겠어요? 카운트가 당연히 있겠죠. 어딘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8바이트냐 아까 32비트냐 64비트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분명히 앞뒤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뒤로 이동하면서 메모리를 체크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렇게 자기가 뭐 좀 달라지더라도 조금만 해보시면 아는 거죠. 어디 달라지냐면 이게 아니구나. 확인을 해보니까 플레이스 홀더가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8바이트,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인트 포인터로 캐스팅 다음에
형변한 다음에 플러스 s니까 우리가 주소 연산 사용하면 인트 포인트일 때는 플러스 1하면 4 증가하잖아요. 플러스 2하면 8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8이 증가되는 거예요. 여기 2라고 적혀있다고 2바이트 뒤에 떨어져 있구나 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플레이스 홀더가 들어있는 그 값에서 8바이트 떨어진 위치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카운트 값이 있는 거죠. 카운트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운트 값을 쓰면 아까처럼 폼은 안 돌아도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폼은 돌아서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카운트를 얻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플레이스 홀더에 8바이트 떨어진 위치에 가면 뭐가 있냐면 실제 입력된 카운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으시면 되냐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제가 좀 어렵게 적은 경우 좀 그것도 있긴 한데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카운팅을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플레이스 홀더에 8바이트 떨어진 위치에 랭스 값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 플레이스 홀더에다가 인트 포인트로 캐스팅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러니까 플레이스 홀더에서 그러니까 8바이트 떨어진 위치로 이동하라는 거죠. 어차피 인트 캐스팅 됐으니까 다시 캐스팅을 하지 않고 포인트만 적으면 정수값으로 그 뒤에 있는 4바이트 값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찍어보면 이렇게 아까 위에 나왔듯이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로 입력했나? 팁세어라고 입력했나?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요 값을 이렇게 카운팅을 하지 않고도 된다라는 거죠. 플레이스 홀더 8바이트 뒤에 떨어진 위치에 값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실행을 해서 팁세어라고 한번 쳐볼까요? 그래서 엔터 치면 8이라고 나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다른 값 한번 써볼게요. 팁스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4라고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플레이스 홀더 전후에서 더 그러니까 파일 구조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값 있죠. 그걸 못 쓰게 막아놨을 뿐이지 실제로 못 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뜻에서 그렇게 해놓은 거지 못 쓰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 쓸데없는 것까지 꺼내서 저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가 남아있으면 자기가 어떤 작업한 게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더 명확하게 대조할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 막연하게 그게 표준 입력 버퍼에 들어있을 거야. 그리고 그 뒤에 뭐도 있어. 몇 개가 남아있을 거야. 거야 하다 보면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진짜 한 게 맞는 건지 이게 옳은 건지 사실 확신이 없어져요. 그러면 공부하는데 사실 확신 없이 공부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 의지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내부적으로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명할 때도 저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못 쓰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럴 겁니다. 이럴 거예요. 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그렇죠. 그래서 저도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채로 제가 적은거리고요. 이렇게 그 내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좀 피드백이 있어서 동영상 강좌로 추가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이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22에 포함된 C 컴파일러의 한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GCC 계열의 컴파일러를 사용하시게 되면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강좌를 따로 만들어서 GCC 계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따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앞으로 많이 올라갈 텐데요. 이 내용을 충분히 보셔야지 다음 내용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실습하시고 공부하셔서 표준 입력 버퍼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내가 막연하게 이렇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이렇구나라는 거 좀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